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2024년 1월 15일 방송 출연자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윤석열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내용을 다뤘다는 민원을 수용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출연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렀다. 이를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 정치심의 비판이 높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선거방송 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 어느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공공연한 협박과 노골적 위협으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장범 KBS 메인뉴스 앵커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화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표현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당시 대다수 언론이 명품백이라 지칭했으나 공영방송 앵커가 온 국민이 바라보는 대통령과 대담에서 파우치로 명명하는 모습에 아첨 언론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2022년 10월 11일 MBC PD수첩은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을 그대로 베껴 썼고 전체 147쪽 중 출처가 표시된 족수는 8쪽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의 경우 9개의 학위 논문과 2개의 학술지, 논문을 복사 짜깁기에 작성된 것이며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대형 미고지라는 방송사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한 문제를 의도적 조작으로 몰고 가며 논문 조작 프레임을 덮었다. 한 달 뒤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초 졸속 민영화된 YTN의 김백 신임 사장은 4월 1일 취임식에서 줄리 보도가 편파 왜곡 방송에 정점을 찍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틀 뒤인 3일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 중 기본인 균형추를 상당히 잃어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인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수십 건 보도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YTN 불법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통일교가 YTN 인수를 위해 김 여사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현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이 통일교 이상의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내에서는 YTN이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허위 이력 보도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게 만든 것 때문에 매각 대상이 되었던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